이번 이야기는 우리나라 조선괴담 12개. 조선시대는 그 시대가 길고 문헌 자료가 매우 풍부한 시기입니다. 특히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손쉽게 안방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살펴보기가 좋습니다. 아래는 이런저런 순조 이전 시절에 책에 실린 이야기들 중에서 음습한 이야기들을 일종의 남양특집처럼 발췌해온 겁니다. 주로 속설이나 떠도는 이야기를 채집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모든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의 도시전설 그런 같은 이야기들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성읍전설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들은 읽기에 흥미롭도록 내용을 제가 적절히 다시 서술하고 편집했습니다. 나오는 사건들 중에 사실 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적할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모두 방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는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내용들에 대한 묘사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읽지 않으셔야 하는 분들께서 그냥 읽지 않고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1500년대 말엽즈음에 회자되던 사건 중에서 김희의 아들이 유괴된 사건은 그 내용이 무척 이상하다. 김희는 개성에 살고 있는 선비였는데 어린 아들이 유괴당한다. 아이를 유괴한 범인은 아이를 이런저런 술수로 속이고 유인해서 끌어들여 같이 길을 나섰는데 언덕과 비탈을 넘어서 깊은 산속으로 아이를 데려왔다. 그곳에서 범인은 아이를 어느 캄캄한 바위 굴 속에 가두어 두었다. 아이는 나가고 싶어 울부짖었으며 바위 굴은 나갈 수 없게 막혀 있었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움에 울고 떨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깊은 산속에 숨겨진 바위굴은 사람은커녕 짐승들도 알아볼 만한 곳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한참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아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가 지치게 되고 점차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을 무렵 바위굴의 통로로 누군가 그릇을 하나 가져다 주었다. 그릇 안에는 달콤한 단술과 비슷한 죽과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어둠 속에서 배고픔에 떨던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죽을 마셨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아이는 갇혀서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아이에게서는 그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음식, 그릇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갈 뿐이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날에는 풀을 엮어 만든 이불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변화가 있을 뿐 아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 한마디,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갇힌 채로 계속 매일을 지냈다. 그런 날들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아이가 발견된 그것은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광을 캐기 위해 광산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이 광산 개발을 위해 굴을 파다가 우연히 아이가 갇혀있는 바위굴을 뚫게 되면서였다. 굴을 파던 사람은 깊은 바위굴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아이를 구조했고 수소문 끝에 아이의 아버지 김위는 아이를 되찾게 되었다. 아이를 되찾고 나서 보니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갇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매일 죽 한 그릇씩만 먹으면서 계속 지냈던 시간은 무려 6년이었다. 아이는 몸은 그런대로 멀쩡해 보였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김희는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에서 노력했지만 2년 후 아이는 죽었다. 도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김희의 아들을 유괴해서 6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가둬둔 것일까? 그리고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 어떤 외부와도 접촉도 없이 하루하루 끝없이 죽을 먹는다는 행동만 반복하며 살았던 아이가 끝없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원본 출처 오이아담.